14망 엘리베이터 구동기 및 관련 설비에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망 첫 번째 구동기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구동기의 설계 도서가 제출 서류가 되실 거고요. 설계 도서에는 엘리베이터 구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인증서 또는 제품의 사양서, 구동기 용량의 선택 근거 관련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3.2의 회전 부품 보호 조치 관련 사항입니다. 설계 심사 대상은 회전 부품의 보호 조치 설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관련 내용은 설계 도서로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근 가능한 회전 부품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9.7에 따라 보호되는 권상도르의 수동 핸들, 브레이크 드럼 및 이와 유사한 매끄럽고 둥근 부품은 보호 장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매끄럽고 둥근 부품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할 거고요. 9.7항에 따라 보호되는 보호 조치 중에서 회전 부품, 돌출된 전동기 축이나 축 이런 것들이 보호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13항에 의해서 노란색 페인트 칠이 되어야 최소한 노란색 페인트로 유도를 하셔야 됨을 알려드리고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항의 세 번째 구동 방식입니다. 구동 방식에 대한 설계 도서인데요. 앞서 이미 6항부터 9항에 관련해서 로핑 방식들이 제시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명확하게 13항의 관련 내용을 조금 더 로핑 방식과 포함해가지고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도면으로 제출하시면 문제 없으시라고 생각됩니다. 13항의 네 번째입니다. 13항의 네 번째는 브레이크 수동 개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브레이크 수동 개방 방식이 설계심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관련 도서는 설계 도서로서 제시하시면 되고요. 기준을 읽어보시면 구동기는 지속적인 수동 동작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개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수동 조작의 방식에는 기계식과 자동 충전식이 있는 겁니다. 수동 조작의 방식에는 기계식과 자동 충전식이 있고요. 만약에 자동 충전식인 경우에는 자동 충전식의 전원 용량이 칼을 승강장으로 이동시키는데 충분한 용량이어야 함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셔야 됩니다. 포인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서요. 기계식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계실 있는 엘리베이터에 레버가 달려서 레버를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개방하는 방식에 해당이 되시고요. 자동 충전식 비상 전원 공급을 통한 전기식 브레이크 개방은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에서 외부에서 전원을 차단하고 별도의 자동 충전 배터리를 이용해서 브레이크 개방 신호를 주는 타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항의 다섯 번째 브레이크 수동 개방 절차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목은 앞에랑 다르진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브레이크를 수동을 개방을 할 건데 개방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하라 라는 내용이고요. 물론 그 방식에 대해 절차에 대한 거는 제어반 아니면 브레이크 수단 작동하기 위한 수단 주의에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셔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항의 6번째는 수권 조작, 즉 수동 운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동 운전에 관련된 설계 도서인데요. 기존 항목을 읽어보시면 먼저 앞단에서 우리는 브레이크 개방을 수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레버를 이용해서 기계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동 충전식 배터리를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개방할 수 있는데요. 브레이크를 개방하고 나서 칼을 인접층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가해 중력식에 의한 자연적인 움직임,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브레이크 개방만으로 칼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중력식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나는 브레이크 개방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브레이크 개방을 통해서 중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 때 별도의 기계적 수단, 즉 휠 등을 통해서 기계적 수단을 통해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주 전원과 별도로 현장에 있는 별도 전원에 의해서 공급되는 전기적 수단을 이용할 건가 운전에 대한 얘기인 거죠. 운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 구별해서 제시하시면 됩니다. 네. 나의 2하고 13.2.2.7의 자동 충전식 브레이크 개방은 다른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을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지만 관련 서류를 틀리지 않게 요구 조건하고 요구 조건에 적합한 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으시니까 두 개 내용을 반드시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할 겁니다. 13항의 7번째 비상운전 수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비상운전 수단의 설계 도서를 통해서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비상운전 수단이 언제 요구되냐? 앞단에서 설명드린 13.2.2.2.9에서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상운전 수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즉, 브레이크를 개방하고 칼을 인접층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중력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사항은 해당이 안 되시고요. 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계식으로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전기적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항목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서 비상운전이 수반이 되는 경우에는 사람의 힘으로 150N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하고요. 수동 핸들에 대한 설계 도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관련해서 탈부착식 수동 핸들인 경우에는 수동 핸들 감지 스위치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음을 제시해 주셔야겠습니다. 더불어 정기적 비상운전에 대한 설계도서는 원격 하중의 칼을 인접한 승강장으로 이동하기에 충분한 예비 전원 용량 계산서를 주셔야 되고요. 운전 속도 설정에 대한 매뉴얼 도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도서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기계적 수단에 대한 설계도서 예시인데요. 통상적으로 기계식 있는 타입의 휠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휠은 부드럽고 바퀴살이 없는 수동 핸들이어야 되고요. 수동 핸들 감지 스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정기적 수단에 대한 설계도서는 반드시 예비 용량 계산서를 첨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 계산식은 용량 계산에 관련된 서류로서요. 제시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산식을 넣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각각을 제시하셔서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13항의 8번째 전격 하중의 가상승 수단입니다. 전격 하중의 가상승 수단인데요. 앞서 브레이크 수동 개방이나 브레이크 수권 조작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정기적 비상운전 수단. 전격 하중의 칼을 상승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사람의 힘으로 했을 경우에 400N을 초과하거나 13.2.3.1의 가에 따른 기계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 16.1.6에 따른 정기적 비상운전 수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계십니다. 정기적 비상운전 수단이 없는 경우에 각각에 대한 400N의 이하이거나 기계적 수단이 있음을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적 비상 수단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